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야심한 밤에 미국 10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7.7%가 찍혔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가 10월 달 11월 10일 날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떤 변곡의 트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파월 결정의 순간 어떻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조금 같이 보시면 전체 우리가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 8.2%에서 7.7%가 죽었습니다. 숫자도 되게 좋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월간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연간이고요. 월간으로 비교했을 때는 한 0.6% 증가해서 0.3% 증가니까 상당히 이게 수치 자체가 잘 나온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건원입니다. 건원이란 건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 가입된 건데 전체 물가 지수는 8.2에서 7.7. 그리고 이제 건원 물가 지수의 MOM 같은 경우는 0.3.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식료품과 에너지란 변동성을 빼고도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숫자 자체는 이제 6.63입니다. 그는 전체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6.6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물가 지표 추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10월 달 물가 지표가 7.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로만 놓고 보면 19, 8, 7, 6. 그러니까 6월 달 9.1% 이후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흐름이 있고요. 지금이 10월이니까 정확하게 7.7이라는 숫자는 연율입니다만은 왼쪽으로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7.9 이후로 최고예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때부터 이게 1월이니까 이때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이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2월 때부터 조금 더 부추긴 게 있으니까 오늘 7.7이라는 연율의 평가는 우크라이나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간 거기 때문에 현재 속도로 하면 어느 정도 또 11월 달 물가도 조금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요건 이제 전체 CPI고 두 번째 이제 근원 CPI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것은 아직은 조금 높습니다. 6.3이니까 이 자리가 이제 5%까지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가 아닌 주급이라든지 기타 항공 특히나 미국 물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항공 운임인데 항공 운임과 같이 운송 비용에서의 떨어짐이 이제 기다려줘야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조금 멈춘 거는 인지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가 많이 내렸을까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아이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체 다 포함인데요. 숫자만 놓고 보면 얘는 이제 한 7.7%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 조정치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항목별로 봤더니 일단 에너지 가격에서는 약간 어떤 가격이 나왔냐면은 요게 좀 숫자가 작습니다만 에너지 글자 좀 작네요. 에너지 가격에서는 이게 지금 보면 17.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달은 얼마였냐면 19.8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에서 조금 하락세가 좀 보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 나면 밑에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물가 지표에서 볼 때 이 에너지 가격하고 푸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뺀 게 권원 CPI인데 그 밑에 있는 게 가장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중고차 가격 같은 게 있죠.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증가폭이 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미국 물가에서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바로 주거 비용이었는데요. 이 주거비 증가 속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높긴 높습니다. 여기 쉘터인데 주거비죠. 근데 주거비는 지금 월간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한 0.7, 0.7, 0.8로 조금 높습니다. 주거비 요거는 아직 조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는 CPI가 여전히 이 정도 있는 건데 요건 이제 만약에 아무래도 월세가 높은 거죠. 그래서 거꾸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천천히 지연되게 되면 차차 시간을 갖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이 주거비에 대한 물가 지표가 조금 여전히 높은 것은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시간을 두고 조금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니까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비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운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 이용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 증가폭이 워낙 많이 증가해서 1.9% 증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0.8.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해석하게 되면 일정 부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완화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지금 7.7% 떨어지는 것처럼
그는 CPI가 조금 느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시장은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받기에는 파월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걸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주식 금융시장의 반응은 가장 활발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바로 달러인데요. 저희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과연 달러 인덱스가 109 정도가 깨지는지 한번 보자. 지금 일단 현재 이 시간에는 109가 이탈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그래프를 가지고 좀 같이 봐주시면 제가 왜 109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했냐면은 이게 지금 미국 지수인데요. 지난번에 1.114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9월 쇼크 나올 때입니다. 추석 이후로. 그리고 한번 지난번에 금리 올리면서 113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고점을 낮춰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9월달 장에 폭락을 만들었던 그 110을 돌파한 흐름 자체가 109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달러의 강세는 이제 진정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가 달러가 강세로 가는 만큼이나 약세로 가는 만큼이나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채권 시장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림 화면을 보게 되면 미국의 CPI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그 초롱성 같던 4.2%, 4.0%를 10년물이 깨져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물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조금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7.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과연 달러화가 계속적으로 110 밑으로 유지시켜 주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요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4.0%를 넘지 않는지 이렇게만 된다면 시장은 의외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영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군요. 이게 지금 영상을 함께하는 이 시간이 미국 장이 딱 열리기 본장 전인데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은 물론 이 장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테크주들의 반응은 가히 신경질적입니다. 바로 나스닥이죠. 앞으로 과연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피봇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속도가 좀 둔화되는 상태에서 달러가 약세 전환 게다가 국채 채권 금리에 강세했을 때 미국의 테크주들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기분 좋은 영상이군요. 네, 이 좋은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했으면 가는 그런 생각이고 이러한 물가의 고점 자체가 어느 정도 그동안 억눌렸던 2022년도 정시에 어떤 하나의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